때는 독소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중령과 함께 걷던 미하엘은 한 민간인 집에서 독일군과 마주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중령의 총알이 나가지 않았죠. 잘 만들어진 줄 알았던 자동소총에 설계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팔에 부상을 입고 휴가차 고향으로 돌아가던 미하엘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미하엘은 어렸을 때부터 총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석궁과 엽총 따위의 것을 직접 만들어냈죠. 중령과의 일을 계기로 미하엘은 완벽한 자동소총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미하엘은 입대 전 일하던 공장으로 향하죠. 그리고 사장에게 작업대 하나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를 쫓아내죠. 열정 넘쳤던 미하엘은 지나가던 중령을 붙잡아 추천서를 받아냈고 그렇게 자신만의 작업대를 가지게 되죠. 소문을 들은 공장 노동자들도 미하엘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들은 몸이 불편한 미하엘을 대신해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어주죠.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있던 미하엘의 자동소총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미하엘은 자동소총을 들고 추천서를 써준 중령을 찾아가죠. 하지만 총을 들고 있는 미하엘을 수상하게 여긴 군은 그를 믿지 않고 가둬버리죠. 하지만 다행히 다른 장교가 미하엘의 자동소총을 보게 되고 이를 시험장으로 보내죠.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정식 무기로 채택되기 위해선 무기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선 한 장군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장군은 미하엘의 자동소총을 쏴보더니 단번에 오케이 사인을 내죠. 그렇게 미하엘은 소련에서 최고들만 모인다는 총기 시험장으로 보내집니다. 미하엘은 이곳에서 무기 경진 대회를 준비하게 되죠. 공장에서와 다르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젠 그의 총을 시험해줄 사람도 있죠. 이렇게 조건이 좋아진 만큼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수다에프는 그의 주요 경쟁자 중 한 명이죠. 미하엘은 예가테리나라는 기술자와 열심히 자동소총을 보완했지만 결국 수다에프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군은 우승을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미하엘을 붙잡죠. 그리고 다음 대회에 참가하라고 합니다. 예가테리나를 사랑했던 미하엘은 이곳에 남기로 하죠. 미하엘은 이번에도 열정을 쏟아부었고 동료들 모두 그의 작품에 만족합니다. 이번엔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도 우승에 실패하죠. 벌써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군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 하죠. 그 사이 소련이 독소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 좋지만 미하엘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죠. 이렇게 미하엘의 도전은 끝나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때 소련은 서방 국가들이 돌격소총 개발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대회를 열며 미하엘에게도 기회가 생기죠. 미하엘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기일전에 총을 제작합니다. 더 가볍고 더 단순하게 만들죠. 이번엔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 지금의 AK-47이죠. 그렇게 대회가 시작됩니다. 미하엘의 총은 흙에 비벼도 물에 넣었다 빼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총기들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 미하엘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3번의 도전과 8년의 기다림 끝에 자신이 만든 총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AK-47은 실존인물 미하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미하엘은 어린 시절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른들 몰래 기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곤 했는데 한 번은 아버지의 시계를 분해했다가 망가뜨려서 크게 혼난 적도 있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미하엘은 철도 기관실 기술부에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총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졌다고 하죠. 1938년 미하엘은 18살의 나이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독소전쟁이 발발하며 미하엘은 전차장으로 전장에 나가게 되죠. 이때 독일군 전차로부터 부상을 입으며 미하엘은 왼쪽 팔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잠시 쉬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하지만 미하일은 자동소총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은 전쟁 중에 독일군과 근접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때 독일군이 연사력이 좋은 MP-40으로 소련군을 제압했다고 하죠. 당시 소대장은 우리도 저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미하일은 자동소총 개발에 몰두하게 되죠. 영화에 소개된 대로 미하일은 2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결함도 많았고 대량 생산에도 문제가 보였죠. 또한 전투용으론 좋지 않다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은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완하고 또 보완했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AK-47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총을 개발했지만 미하일은 큰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소련이 붕괴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선 높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미국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월급으론 미국산 구두 하나조차 못 산다는 사실에 좌절했다고 하죠. 개인용 비행기나 헬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대신 훈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소련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서며 미하일은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래된 아파트에 지내며 소탈하게 살았다고 하죠. 그렇게 2013년 12월 23일 미하일은 94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에겐 평생의 물음이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이 만든 AK-47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무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질문에 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 총을 만들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선 답변이 이렇게 바뀌죠.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총을 만들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영화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전혀 던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하일의 이야기만 초점을 맞추죠. 영화는 큰 전투 장면 없이 미하일이 AK-47을 개발하는 지점까지 미하일의 인생을 쭉 따라갑니다. 평소에 AK-47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